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뵀으니까 이름은 말씀을 드려야죠. 저 이름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이름은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별명은 태호야 태호야 놀자입니다. 이제 놀아봅시다. 교재 보면서 놉시다.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페이지에서 챕터 1 나오는데요. 이 챕터 1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세의 기초 이론이에요. 이 기초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조세의 개념 나오는데, 조세하면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 모든 세금에 대해서 1번에서 뜻이 나오죠. 뜻에 대한으로서 정의 나오는데, 이 조세의 정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밑에서 조세의 특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설명드리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원인은 뒷페이지 보시면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2페이지요) 42페이지에서 챕터 2 해가지고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 요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세 의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이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페이지 봅시다. 14페이지에서 네모 1번에서 조세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는데, 조세란 모든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니까 주어져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려준 내용이 여기고요. 그리고 징수하는 자를 보고 저희들은 과세 주체 그럽니다. 이제 문장에서 과세 주체, 징수하는 자, 과세권자, 이 말이 있으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목적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경비 조달 목적이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문장은 어땠을 때 징수하겠다 라는 의미로서 어땠을 때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 것이 바로 그 옆에 문장이에요. 읽어드리면, 직접적, 개별적 반대 급부 없이 과세 요건을 충족한, 여기서 과세 요건 하면 세원천을 말합니다. 세원천. 이 말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 법률적 근거를 저희들은 세원 그래요. 세원을 갖췄던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거죠.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조로서 거두어 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내용은 이런 뜻이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다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 두고 그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 이 내용이 바로 조세의 뜻이에요. 제가 볼 때 다시 상세하게 본다면요, 국가요, 국가 조직체예요.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도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국가,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 없어요. 또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에다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 법률적 근거가 세원이죠.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이렇게 한다면 취득세 세원천은요, 취득,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조세의 뜻이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 내용이 흘러져 나와져요. 볼 때 각기 세금마다 세원을 정했다겠죠. 그럼 세원을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징수할 준비한다 라는 의미로서 납세 의무는 성립됐다 그래요.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죠. 성립됐으면 그 세의 금액을 징수하는데 얼마로서 징수할 것인가 라고 세의 금액을 정합니다. 세의 금액을 정한다는 걸 보고 저희들은 확정을 해요. 확정의 뜻은 세의 금액을 산정한다 라는 내용이 확정의 뜻이죠. 그리고 또 세의 금액을 산정해서 세의 금액은 얼마다라고 부담을 지어줘요. 부담을 지운다 라는 말이 부가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맥에서 여기 연결이 될 거예요. 세의 금액을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알려준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의 금액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부가란 말은 확정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두어 드린다 라는 의미로서 징수란 말이 거두어 드린다예요. 그럼 거두어 드린다. 그럼 거두어 드렸으면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죠. 이제 모든 세금에 대한 의미로서 가볼 때 모든 세금은 성립되고 세의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납세 의무는 끝난다. 이런 의미로서 나와져요. 자, 모든 세금이 성립, 확정, 소멸을 따라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했을 때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조세의 뜻이에요. 이 내용이 조세의 뜻이고요. 여기 뜻에 의해서 흘러나오고 모든 세금이 갖춰주는 것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문제낼까요? 당연히 성립, 확정, 소멸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해년마다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입니다. 작년 경우에서는 납세의무 성립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작년 2년 전에서는 소멸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3년 전에서부터 소급에서 한 7년 동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 확정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거니까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보니까 세 명칭에 대한 내용 아셔야겠죠.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 그랬죠. 그럼 세 명칭을 알아야 그 세금의 세원천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명칭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갈게요. 세 명칭에 대한 이로서 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는 교재상으로서 17페이지 나옵니다. 17페이지에서 2번 조세 분류 각기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데 나누어 볼 때 거기에서 세 명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조세 하면은요. 방금 보니까 모든 세금 그랬죠. 모든 세금이니까 여가 모든 세금이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안에 구성된 요소가 있어요. 구성된 요소로서 뭐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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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세 이렇게 나오죠. 끝에가 세자가 붙었다면 세금 하시면 돼요. 세자가 붙었으면 세금 하시고요. 저희는 세금이란 말과 세목이란 말은 같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목에 대한 이유로서는 몇 개가 있냐면 24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이 24개의 세 명칭을 외워둬야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개의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겠죠.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여쭤보려 합니다.
강의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테니까 한 분이라도 답하지 않게 되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답하시면 됩니다. 학문적 내용으로서 강의를 해드릴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 대한으로서는 실무적 용도로서만 강의해 줄까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서는 시험 용도로서만 강의해 줄까요? 셋 중에 하나만 택하십시오. 어느 쪽 하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답을 하지 않게 되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했었기 때문에 학문학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하십시오. 한 분이 답 안 했으니까 제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학문적 용도로 하겠습니다. 자, 학문적 용도로서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에서 거기에서 조세 분류표 나오죠.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학문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겠습니까? 세 번째 하겠습니까? 네,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세 번째로 할게요. 세 번째로서 시험 용도로서만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암기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볼 때 암기 거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암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암기할 것을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적어주고 이 내용은 절대적 암기입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면 세법에 대한 내용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절대적 암기 사항이 다른 과목하고 비교한다면 영어 과목하고 비교해 볼 때 영어의 알파벳이에요. A, B, C, D, E, F 이걸 외워줘야 보이, 스쿨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나눠봐요. 나눠볼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먼저 나눠봅니다. 과세 주체 하면 방금 보니까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겠죠.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어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 국세다. 또 지방자치단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지방세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내용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내용 이런 뜻이겠죠.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24개의 세금을 가지고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다. 또 여기는 지방세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구별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건데 국세에 속한 세금이 13개 있고요. 또 지방세에 속한 세금이 11개 있어요.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자 먼저 외우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국세를 외우세요. 국세. 자,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득세. 국가가 징수하고요.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 원천 그랬어요. 세자 앞에가 소득. 이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소득세를 국세니까 국가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자 앞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하였다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인지세입니다. 인지세. 세자 앞에 인지 나오죠. 이제 여기다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인지와 증지 구별했을 거예요. 인지는 국가 겁니다. 국가 거니까 이 인지세는요 국세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돼요. 일단은 요 세 개를 암기하세요. 국세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로 외우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서 나눠봅니다. 이렇게 국가가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징수해서 또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징수해서 어디다 사용하냐? 사용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봐요.
사용에 따라서 나눠볼 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은 경비로 사용된다로 단어 표현됩니다. 경비로 사용되는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총괄적으로 보통세 그럽니다. 그리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을 보고 총괄적으로 목적세 그래요. 이제 이 모든 세금을 다른 방향인 사용에 따라서 이걸 나눠봐요. 사용에 따라 나눠볼 때 여기에서 이 모든 세금 중에서 경비로 사용하라 이런 세금들은 뭐라 할까요? 보통세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세 될 거고요. 또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라 이렇게 한다면 이 세금은요 목적세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금을 상황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구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를 외워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경비로 사용되는 보통세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적세를 외우시면 돼요. 목적세로서 국세의 목적세, 국가가 징수해서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으로서 나와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 명칭만 아세요. 단순히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외운 거거든요. 어느 목적에 쓸 거다는 알지 마세요. 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외운 것은 첫 글자로서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농 이렇게 외우세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교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첫 글자가 교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 세금은요 보통세 되겠죠. 어차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글자로서 외우시면 됩니다. 교농 외워놓고 그 내용은 목적세다. 그럼 여기 첫 글자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세 그랬어요. 그래서 첫 글자가 소니까 보통세겠죠. 아까 했던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소득세를 국세니까 국가가 징수해서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 내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지방세로 한번 봅시다. 지방세. 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함으로써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여기도 포괄적 내용이니까 구성된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를 볼 때 서울특별시도 지자체죠. 대구광역시 A단령도 지자체죠. 경상북도 A단령도 지자체죠. 그리고 시도, 군도, 구도 지자체예요. 이러한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기 지방세에 속한 세금을 가지고 각기 지자체에 나눠져요. 이 정도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시 너가 징수하라 이랬으면 특별시세. 이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광역시 너도 징수하라 하였으면 광역시세. 합쳐서 특별시 광역시세 나오고요. 특별시 광역시세 중에서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라 이랬으면 목적세. 또 정하지 않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이랬으면 특별시 광역시 세액 중에서 보통세로 되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세액 중에서 일부적 내용을 떼어내고 일부적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여기 세금은 도 너가 징수하라 도에 속한 세금. 여기도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하지 아니한 세금은 시, 군, 구세다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만 있습니다. 목적세는 없어요. 이 내용의 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와주냐면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에서 지방세 체계해 가지고 표 나오죠.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에 대해서 각기 지자체마다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외우려고 한다면 화장실 앞에서 붙여놓고요. 거의 1년 동안 이 표를 외워둬야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세법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면은요, 하찮은 과목 공부했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복골복 하셔가지고 암기할 것만 암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시면 됩니다. 왜 이 표가 암기가 안 되는 표냐면은요, 각기 세금마다 지자체마다 끼고 빠지고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에 끼어 있죠. 하나 구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칸인 취득세는 끼어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는 없어요. 다시 다른 세금인 등록면허세 가지고 봅시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으로서는 특별시 광역시에 없어요. 그리고 구에는 있죠. 도에도 있고요. 시, 군에는 등록면허세 없어요. 다시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는 세금의 재산세입니다. 그 내용과 연관 지어볼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 특별시 광역시 칸에 없어요. 하나 구 칸은 있죠. 그리고 도 칸에는 없죠. 하나 시, 군 칸에는요 있어요. 이렇게 세금마다 어느 지자체에 끼고 빠지고 이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암기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복골복 하세요. 복골복 하셔가지고 외웠던 게 문제 나온다면 문제 맞히고요. 외우지 않았던 게 문제 나온다면 틀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강의 경험에 의한다면, 제 강의 경험이 거의 한 20년이 넘는데요. 그 경험에 의한다면은 거의 외웠던 것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할 것을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칠판에 적어진 내용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트 정리 하신 모양인데, 노트 정리 할 때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적은 것만 하세요. 이렇게 끌적끌적한 거 있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건 시각적 효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냥 눈으로서 보라고 한 것뿐입니다. 적는 것은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지방세. 자,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 2개 기억하세요. 2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등록면허세, 이 두 세금은 도에 속한 세금이다 하면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도에 끼나 특별시,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 속하지 아니한 세금은 묶으세요. 묶어서 시, 군, 구세로 묶으시면 됩니다. 시, 군, 구세 해가지고 묶어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 기억 것으로서 재산세로 아시고요.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십시오. 목적세에 대한 누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렇게 나온다면 시, 군, 구에서는 목적세가 없다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목적세에 대해서 외울 때는 첫 글자로서 외우시면 되는데 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첫 글자가 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방세는 보통세 되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이랬으면요, 첫 글자가 치, 그러니까 지 아님으로써 보통세입니다.
이제 세원에 대한 내용과 연계시켜 볼 때 세자 앞이 취득이니까 취득 형태를 갖췄으면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으로서 보통세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건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접목시켜요. 부동산에다가 접목시키면 교재의 앞에 적어진 내용대로 부동산 세법이 됩니다. 부동산 세법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법의 시험 범위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에다가 접목시켜 보죠. 접목시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되겠죠. 세자 앞에가 취득, 이게 뭐였어요? 세원. 부동산을 취득했음으로써 세원을 갖췄으니까 취득세를 납부케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할 때마다 납부해져요. 자, 이 부동산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납부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으로써 보유하겠죠. 이 보유에 대해서 과세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은 뭐다라고 물건으로 정해져요. 그 정해진 물건이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여기서 건축물 하면은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 A에 대한 내용. 그러면 토지, 건물, 주택이니까 여기는 부동산 되겠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됩니다.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선박, 항공기도 들어갑니다. 재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다시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다. 토지랄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 보유했다면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의 내용도 보유세금으로서 매년마다 징수하죠.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자, 여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볼 때 세자 앞에 있는 것이 자원과 시설이 있죠. 그럼 자원, 시설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자원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버리고요. 시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을 말하니까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물건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은 화재와 관련되어 있죠.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화재와 관련된 물건은요, 건물, 주택 되겠죠. 건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로서 과세합니다. 그럼 이제 소유한 자가 여기서 재산세, 그렇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그렇지 않으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팔았어요. 저희는 팔았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양도로 합니다. 이때는 팔았음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돼요. 양도소득세 적용되고, 그리고 여기 팔았을 때 상대편은요, 상대편은 취득이니까 취득세 하겠죠. 또 상대편이 보유함으로써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몇 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았어요. 뭘까요? 양도소득세.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요, 취득세.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부동산 세법입니다. 이제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범위 봤으니까 과연 몇 문제가 나오겠는가를 볼 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1문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전면 개정이에요. 전면 개정이 됐음으로써 여기서는 1문제가 더 나오리라고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간결하게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보유 관련 세금이다. 그리고 목적세다. 특별시 광역시도의 목적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6 내지 7문제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온 파트인데 이제 곧 있으면요. 한 2월 달 되면은 테마 특강할 거예요. 테마 특강에 대한 내용은 하루 동안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데 하루 동안 강의할 때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니면 6시까지 강의할 겁니다. 거기 하루 강의할 때 그 내용을 듣고 하루 동안에 한 10문제 정도는 맞춰주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예요. 그럼 10문제 맞췄으면 좋겠죠. 아닙니까? 아니, 하루 강의, 하루 이제 공부해가지고 10문제 했으면 좋잖아요. 그게 테마 특강이에요. 그래서 테마 특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해드릴게요. 10문제 맞추게 해주면은 어느 파트로서 강의하는 게 낫냐면 여기죠. 양도 소득세 요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여기 하고 종합부동산세 여기 이쪽만 잡아주면은요 10문제는 충분히 맞히죠. 운만 좋으면은요 12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테마 특강회를 하고 일단은 그냥 진도로 나가는데 여기서 진도를 볼 때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법에 대한 내용은 3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요 취득단계 관련 세금, 또 하나는요 보유 관련 세금, 또 하나는요 양도 관련 세금,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이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 객관식이니까 적어진 내용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볼 때 취득세라고 적어졌죠. 그랬으면 취득세는 어느 단계? 취득 단계로 알 수 있겠죠. 적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세가 보유 단계라고 적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떨까요? 외우셔야겠죠. 안 적어졌으니까 그럼 여기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외우실 거 적어 드릴게요. 적어 드리면은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로 되고,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절대적 암기사항입니다. 이 내용 무조건적으로 외우세요. 이건 절대적 암기다.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되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해줄 거예요. 계속 말해주면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귀가 이제 뚫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외워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세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외워두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외우시고요.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 내용을 이제 외웠다 쳤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가져요.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할 때마다 납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여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억을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100억에 대해서 특별시 또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방금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광도 그랬잖아요. 그렇으니까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100억에 대해서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100억에 대해서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과연 어느 지자체가 사용되는지 그게 의문점이란 거예요. 그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나온 말이 관할이 나옵니다. 각 세금마다 어느 지자체에서 관할하라, 사용하라 이렇게 적어져요. 그 관할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 키 잡아냈네요. 문장 보면은요, 지금 현재 20회 때부터 29회까지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세법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한 문장마다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석 줄, 넉 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한 석 줄, 넉 줄로 해서 쭉 나오고요. 선다 1, 2, 3, 4, 5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석 줄, 넉 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문제 키를 못 잡았다 한다면 이제 문제 쭉 읽어요. 쭉 읽으면서 또 이 정도까지 읽다가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지 하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해요. 다시 가면서 또 다시 또 읽어 들어가요. 또 읽고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에이 짜증나, 에이 틀려 이런 겁니다. 이걸 막아야겠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그 문장에서 문제 키를 잡으셔야 돼요. 문제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서 관할이란 단어, 그렇지 않으면 납세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 관할 단어하고 납세지라는 단어를 문제 키로 잡으세요. 그리고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주로 보면은요 80% 이상이 는자 아니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문제 키입니다. 이제 는자랄지 은자 앞에서 관할 아니면 납세지 이 단어가 있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로 보는 것이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구별하시려면 이거 어때요?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너무 또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외우시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외웠다 치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가정하여 볼 때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합시다. 저희는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 그럽니다.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이랬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다시 A가 대구 광역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또 경상북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이랬을 때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다 서울이 사용합니다. 서울이 사용함으로써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지자체끼리 사용할 돈이 있을까요? 물건이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물건이 있는 것이 소재지입니다. 이제 구별점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주소지, 물건이 있는 것은요 소재지. 이로써 구별하시면 되겠죠. 소재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대구가 사용,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경상북도가 사용, 이렇게 됨으로써 지자체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장을 쭉 가보니까 은자 앞에가 관할 아니면 납세지 이 단어가 있으면 그 관할과 납세지를 문제 키로 잡고 문장에서는 세금이 적어져요.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문장에서는 당연히 물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요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물건이 있는 것이겠죠. 있는 것이 소재지. 이거 되겠죠? 소재지 되고요.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 시, 군, 구에 속한 세금이었으면요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도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 군, 구에 위임 징수케 합니다. 이제 이 위임 징수케 한다 이 말 때문에 도에 속한 세금은 도 나와도 되고 시, 군, 구 나와도 돼요. 하나 시, 군, 구세는요 꼭 시, 군, 구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교재 아무리 펼쳐봤자 거기에서 요 내용은 적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요 내용은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들으세요. 듣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국세 갑니다. 국세에 대해서 볼 때 국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국가는 하나죠.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고려하는 것은 징수하기 용이한 것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징수하기 용이한 것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거니까 징수 용이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주소지 나오겠죠. 사람 넣으면서 주소지 됩니다.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자를 보고 거주자 그래요. 거주자 이 말 넣으면서 주소지. 그리고 국세는 다 끝에 대한유로서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세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 더 있는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합시다.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으로서 아셔야 될 것은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보고 국세였다면 그때는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은 시군구의 유임 징수하니까 시군구 나와도 맞고요. 하나 시군구세는 꼭 시군구만 나와야 된다. 이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개를 외우고 있냐면 17개를 외워야 돼요. 이제 각기 세금마다 납세지 나오겠죠. 그럼 각 세금마다 납세지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17개가 흘러나옵니다. 그 17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는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제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이해적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냐?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해했으니까 여기에서 결과만 아시라는 얘기예요. 결과만 아시고 그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구별하셔서 지방세 했으면 소재지, 국세 했으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으로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적어볼 테니까 그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주소지와 거주자가 소유한 건물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거주자 주소지 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장 보니까 지문 길죠. 실질적으로는 여기보다 더 지문이 길었어요. 그런데 더 압축해준 문장인데요. 문장이 지문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빨리 문제 키를 잡아야 돼요. 문제 키 잡아볼 때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 이상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는자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납세지란 문제 키 잡아냈죠.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해당된 세금이 적어져요. 그 해당되는 세금이 뭐였습니까? 등록 면허세. 그럼 이거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하죠. 자, 그래서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임대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럼 이 안개했던 것에서 등록면허세만 빼내요. 빼내보니까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에 속하죠. 지방세 중에서도 도에 속한 세금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인 거 알았죠. 지방세 알았으니까 볼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물건 나와야 돼요. 자, 문장상에 주어진 물건이 여기 보니까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소재지 나와야 돼요. 자, 어때요? 틀렸죠? 건물 소재지. 그러면서 끝에는요, 도. 그리고 시, 군, 구 나와도 맞고요. 이런 이유로서 됩니다. 되겠죠? 이게 바로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고 또 다시 2년 전 그 작년 문제예요. 그 작년 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얘기 나오죠. 이제 짧게 할게요. 길게 나왔는데 짧게 만들겠습니다. 짧게 만들어서 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이다 나왔어요. 자, 먼저 여기에서 문제 키 잡아내야죠. 문제 키에 대해서 는자 앞에 있는 거 뭐였어요? 납세지, 여기죠. 납세지 잡았죠? 그러면서 해당 세금 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일종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국세로서 여기는 사람 나와야죠. 사람으로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나와야 돼요. 어때요? 틀렸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제발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 납세지와 관할에 대해서 무조건 뜻도 모르고 암기를 해왔거든요. 그랬으니까는 틀려라 하고 이 내용을 꼭 문제 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10분 쉬었다가 다른 내용으로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